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이슈 때문에 진짜를 놓치고 있진 않으실까요? 코인 시장을 파헤쳐서 진짜 배기 뉴스를 선별해드립니다. 그럼 4월 28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소호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인 시장의 이슈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지금 준비를 하셨죠? 네. 어떤 것들을 들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좀 개별적으로 다른 주제긴 한데요. 네. 최근에 블록체인 쪽에 좀 화두인 이슈들을 음.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카카오에 등 돌리는 토종 NFT.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김정은 핵개발 자금은 코인.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안철수 코인이 나올까.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만 봐도 다들 흥미진진한 얘기들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카카오에 등 돌리는 토종 NFT. NFT 하면 대체 불가능 토큰에서 꽤 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카카오랑 뭘 협업을 하다가 그만둔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뭐 어떤 얘기인가요, 이거? 예. 근데 이게 좀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한데 예.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 처음 이쪽 시장에 이제 발을 내딛는 분들 상당수가 이제 카카오 쪽 인지도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네. 이쪽을 통해서 NFT를 사시는 경우도 많고 음. 사실 카카오가 우리나라 블록체인 서비스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낸 곳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카카오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개발자나 또 파트너사, 입점사들이 많다 그래서 네. 제가 그 뒷얘기를 좀 파봤습니다.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네. 예. 일단 토종 블록체인 대표주자 클레이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네. 이렇게 출발을 해보겠는데요. 네. 이 클레이튼은 이제 카카오가 직접 개발한 토종 블록체인이고 2018년에 출시가 돼서 네. 이제 벌써 지금 4년 차 접어든 꽤 그래도 국내에서는 업력이 가장 긴 블록체인 프로젝트고요. 네. 아마 이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지금 내놓은 블록체인 DApp,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네. 하는데 80여 개가 넘고 많네요. 네, 여기 예. 카카오톡 그 더보기란에 보시면 네. 클립이라는 코인 지갑이 있습니다. 음.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쓰시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한 150만 명 정도가 이 코인 지갑을 엄청 쓰고 많이 있다고 쓰는데요.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기는 네. 해요. 카카오톡이라는 이제 대중적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통해서 이제 NFT를 사고 파시는 분들도 많고 뭐 삼성전자나 LG전자의 TV도 미술품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카카오와 같이 협업을 해서 내놓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올 들어 주목을 음. 받았는데 실제로 그래서 클레이튼으로 많은 개발자들이 유입이 됐고 그러니까 개발자가 유입이 된다는 건 클레이튼에 뭐 입사하고 이런 건 아니고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네. 만들거나 뭐 우리 흔히 따지면 구글이나 애플에서 이제 앱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라는 건데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2월, 3월을 기점으로 좀 이탈하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네. 일단 그 멋쟁이 사자처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지난주에 고란 대표님도 네, 나와서 얘기해 저희도 주셨거든요. 한번 멋쟁이 사자처럼이 회사 이름이라며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NFT 시장에서 네. 가장 핫한 분이잖아요. 또 네. 예능 프로그램도 나와서 크게 인지도를 얻었던 그 이두희 씨. 네. 이분이 클레이튼을 통해서 NFT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음. NFT도 막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는데 예. 아무래도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잘했죠. 협업을 잘했는데 잘 하고 있었군요. 예. 최근에 이제 핵심 프로젝트 실타래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P2E 게임인데 이 멋쟁이 사자처럼의 이제 킬러 콘텐츠라고 불려요. 예.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클레이튼이 아니라 이더리움으로 이전을 하겠다. 근데 딱히 그거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예. 그런 뒷얘기는 발표하지 않으셨는데 커뮤니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걸 좀 들어봤더니 뭔가 사연이 있군요. 카카오에 네. 대한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이게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좀 전화를 돌려봤는데 네. 멋쟁이 사자처럼만큼 이게 대놓고는 아니지만 꽤 인지도가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NFT 개발자들이 다 카카오랑 일 못하겠어요라고 이제 전화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쪽에 좀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예. 그 코인 데이터 연구업체 젠글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최근에 이제 신한은행이 투자를 해가지고 주목을 좀 받은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금감원이랑도 일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이제 이쪽을 처음으로 이제 분석하는 일들을 하는 회사인데 예. 여기서 리포트를 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그러니까 봇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허수 거래를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예. 네트워크상 대량 트랜잭션이 발생을 했고 클레이튼 안에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카카오가 수수료 인상을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허위 프로그램이 돌아다니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수수료를 올리면 아무래도 가짜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이 적게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봇을 돌렸나 봤더니
클레이튼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돈을 버는 그런 솔루션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봇을 돌리면 돈을 버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었고 이거를 예. 막기 위해서 카카오가 수수료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음. 이것 때문에 탈 클레이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음. 이렇게 정글에서 분석을 그것 때문에 했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또 피해를 본 분들이 생기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또 봤더니 이게 그 클레이튼 지갑이 있잖아요. 예. 이게 카카오톡에 탑재돼 있는 그 지갑도 원래 이게 하나하나 이동할 때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예. 30회 무료 서비스를 이제 음. 지난 3월 31일 날 종료를 했어요. 음. 그 수수료, 즉 가스비라고 부르는 음. 수수료 인상이 이용자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뭐 갑자기 돈이 좀 이렇게 계속 나가게 되니까 뭔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클레이튼이 클립드롭스라는 NFT 거래소를 내놨을 때도 예.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다량의 NFT 상품이 클레이튼을 통해 출시가 됐을 때도 입점사들도 돈을 벌고 이용자들도 사실 큰 부담 없이 이제 이 서비스를 즐겨왔던 거로 보여지는데 결론적으로는 카카오가 수수료를 올렸고 이게 지금 많게는 뭐 10배에서 30배 가량 수수료가 올랐다라는 목소리도 엄청나네요. 있더라고요. 어느 서비스를 좀 이용하면 적정한 수수료는 내긴 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10배에서 30배의 수수료를 내라 그러면 당장 뭐 뚜껑 열리는 분들이 생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게 또 뒷얘기를 들어보면 예. 사실은 카카오가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해서 사실 굉장히 싼 가격 또는 음. 거의 무료에 가까운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어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해서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 카카오가 손해를 보고 운영해왔던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수수료를 올리니까 그러면 이더리움을 쓰지. 굳이 우리가 클레이튼을 쓸 이유는 없어. 이더리움도 꽤 수수료가 나간다며요. 그렇죠. 이더리움도 수수료가 비싼데 사실 운영사 얘기를 들어보면 이더리움은 타깃 자체가 글로벌이잖아요. 예. 또 이더리움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해외 개발자들, 또 해외 투자자들, 이용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차피 해외로 갈 거면 수수료를 낼 똑같은 수수료를 낼 것 같으면 이더리움을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얘기군요. 그 또 하나는 이더리움 가격은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오히려 유사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예. 비트코인 대비 오히려 지금 변동성이 적은 게 이더리움이고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 2.0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굉장히 시장에 많아서 큰 움직임이 없는데 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클레이튼의 기축통화죠. 네. 2021년에 고점이 5,000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1,000원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5분의 1로 됐네요. 5분의 1 수준까지 예. 이제 밀린 거죠. 그러니까 음.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사실은 클레이라는 기축통화 가격도 5분의 1까지로 떨어진 상황에서 수수료를 올려서 이 안에 있는 킬러 서비스, 핵심 플레이어들도 이탈을 하니까 더더욱 클레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클레이튼이 안 좋은 상황인데 사실 일각에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클레이튼의 사실상 가장 핵심의 문제는 이더리움과 달리 그러니까 탈중앙을 꿈꿔왔던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플랫폼과 달리 클레이튼은 사실상 중앙화에 가까운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클레이튼이 출발할 때 이제 하이브리드형 체인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탈중앙적 성격과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뭐 UI나 UX나 이용자 환경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자면 해킹이 당하든지 에러가 나면 중앙화된 쪽에서 바로 보수도 해줘야 되고 해결해 주니까 빠르게 이용자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B2C 서비스들은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중앙화된 성격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섞어서 하이브리드형 체인이라고 불러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클레이튼 블록체인의 거버넌스에 다른 대기업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용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클레이튼이 수수료를 올리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일종의 이사회 같은 걸 열어요. 여기는 지금 대부분 대기업들입니다. 뭐 셀트리온도 있고 안랩도 있고 예. LG그룹도 있고 이런 대기업들인데 어쨌든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주체는 카카오다 보니까 카카오가 올리자 그러면 대부분 그냥 따라가요.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도 할 말은 많을 거예요. 블록체인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손해를 봤는데 이제 와서 중앙화된 구조여서 카카오와 탓을 하냐 이렇게 카카오는 또 안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고 또 이용자들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애초부터 블록체인을 운영을 했으면 이용자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또 참여도 하고 우리가 주주로서 어떤 목소리도 내고 그랬으면 조금 수수료가 올린다든지 아니면 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우리도 어떤 경영에 개입을 하면서 같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구조였으면 이렇게 불만이 없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뭐 클레이튼의 이 개발자들이 이제 인센티브를 월급이 아니라 코인으로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책정한 인건비만 뭐 수천억 개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 주는 것까지도 이제 홀더들은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뭔가 해결책을 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배경은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이 클레이튼의 운영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직접 크러스트라는 별도의 법인을 통해서 지금 이관을 했어요. 그쪽으로. 예. 그러니까 아예 김범수 의장이 직접 이쪽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고 개발을 주도하고 사업을 주도했던 전 대표가 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업을 잘하시는 분이 새 대표로 오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여행 박사 그리고 이제 벅스뮤직 예예예. 이쪽 경영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자시지만 블록체인 쪽 전문가라고 보긴 어려운 사업 전문가가 비즈니스를 좀 잘 아시는 분이 네. 오셔가지고 좀 어떻게 좀 비즈니스를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약간 조금 잡음도 나고 뭐 그러나 개발자들을 보네요. 잘 모르니 예. 이런 개발자들 또 젊은 분들의 이해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서 가려운 데도 좀 긁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서둘러 너무 수익을 내려고 조금 무리수를 뒀다가 이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뭔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토종 블록체인인데요. 대표 네. 주자고 또 네. 사실은 카카오가 우리나라 블록체인 생태계에 뭐 사실 대부분의 씨앗을 뿌려온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카카오도 이런 젊은 개발자들을 좀 어쨌든 좀 베니핏을 줘야 이더리움과 경쟁할 수 있으려면 개발자들이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양쪽의 불만이 좀 잘 서로 이해관계가 예. 좀 맞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카카오에 등 돌리는 토종 NF들 뭐 네. 이 얘기를 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김정은 핵개발 자금 코인 뭐 이런 건데요. 네. 예. 사실 뭐 뉴스는 아니에요. 예, 최근 뭐 뉴스는 나왔죠. 하니까 이미 네. 나온 뉴스죠. 예. 2017년, 2018년부터 이제 코인 거래소 해킹이 많았고 예. 그리고 이제 코인 거래소를 직접 해킹하는 방식을 넘어서 음. 이제 코인 이용자들을 해킹하는 경우들도 네. 많았는데 대부분 북한 추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음. 이게 뭐 보안업계에서는 해킹하는 방식이라든지 음. 아니면 이 과거에 어떻게 애들이 이 해킹한 것들을 환전을 하나 이런 걸 보면 그 결국은 북한 개발자들이 많이 하는 방식과 수법이 읽힌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 발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엑시 인피니티 저희도 네. 많이 다뤘던 이제 플레이투원 P2E 프로젝트인데 7,500억 원 규모의 해킹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해킹의 주범이 북한이다. 그래서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된다. 예. 이런 발표를 미국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여기는 이제 그 제재 명단을 발표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그 아예 제재를 할 때 어떤 특정 인물이나 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해커의 주소를 아예 제재 명단으로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해커의 이더리움 주소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코인 거래소나 아니면 뭐 인터넷 기업이나 이 이더리움 주소는 받지 마라. 이쪽 주소에서 오고 가는 돈들은 차단을 해라. 라는 의미로 지금 제재 명단을 올렸는데 예. 이 주소가 북한의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분석 업체 엘릭틱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이것도 미국 이제 분석 업체인데 지난 14일 날 이 해커가 7,500억의 해킹을 하고 나서 자산의 14%를 이미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해킹 당한 이 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꿨는데 굉장히 대담하게도 탈중앙 거래소에서 바꾼 거로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이 이제 범죄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는 권한들이 다들 있어요. 뭐 예. 테더나 뭐 테라도 그렇고. 근데 이런 거가 이제 환전이 잘 어려우니까 이쪽에서 직접 바로 제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으로 바로 바꿨다라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로 이더리움을 보내야 이제 그 다른 현금화도 가능한데 대담하게도 북한 추정 해커가 바로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바로 환전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자산 동결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금 세탁도 같이 병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아마 여전히 지금 그 환전하지 않은 코인 상당수가 이 이더리움 주소에 남아 있는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여전히 여기에 수천억의 현금이 있으니까 이것마저도 환전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북한 해커는 이미 상당 부분 현금화를 이뤄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전히 현금화하지 않은 코인들도 있는데 이것마저도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거래소라든지 그 자산 회피 지역에 있는 뭐 조세 회피 지역에 있는 코인 거래소에서 분명히 또 하나의 자금 세탁을 거쳐서 환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뉴스의 핵심이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2017년 이후에 계속 코인 해킹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빗썸이라는 코인 거래소가 2018년, 19년 해킹을 당했는데 예. 드러내놓고 북한이라고 발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나 경찰에서는 북한 추정 소행인 것 같다. 예. 북한과 방식이 비슷하다라는 내용의 발표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코인 거래소를 해킹을 했다면 지금은 코인 발행사를 직접 해킹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 해커의 코인 이해도가 굉장히 깊고 연구를 많이 하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궁금한 건 그렇게 이렇게 해서 코인을 해킹해서 코인을
얻은 다음에 그걸 뭐 북한에 이제 뭐 핵개발 자금 뭐 이런 걸로 쓰려면은 북한에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추적이 되나 보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명확하게 말을 할 수는 예. 없으나 사실은 그 우리가 탈취한 코인을 우리가 현금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또 다른 현금화 가능한 코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네. 또는 사실은 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이미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그 음성화된 그 약간 그 식별이 어려운 익명성 코인으로 바꿔서 이미 결제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았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익명성 코인들을 상장 폐지를 이미 많이 했어요. 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주류 코인 거래소들도 그렇고. 예. 근데 여전히 익명성 코인들이 거래가 되는 곳들이 분명히 세계 시장에 존재를 하고 뭐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그럼 바이낸스에서 내가 이제 익명성 코인을 네. 그쪽으로 옮기고 네. 거기서 다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미국과 FATF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핸들을 받지 않은 코인 거래소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예. 매우 쉽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본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네, 하잖아요. 조세 피처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 이제 미국이나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떤 직접적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 협조하는 모습은 보이기는 해요. 뭐 예.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러시아발 자금에 대해서 이동을 우리가 잘 면밀히 보겠다. 이런 네. 입장 발표도 있었고. 하지만 분명한 건 반 세계와 이쪽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코인을 자금 세탁에 이미 쓰고 있고 예. 해킹 기술이 계속 진화를 하면서 음. 코인 거래소와 그 개인 이용자 이제 디파이 생태계도 직접 공략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네. 거기 때문에 NFT 해킹 피해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와, 그래요? 이거는 사실 큰 돈이 안 되거든요. 음. NFT 같은 경우는 어떤 코인을 직접 탈취하는 게 아니라 NFT는 결국 어디 이런 것도 팔아야 되는 문제가 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을 파는 것보다 더 어렵죠. NFT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BAYC 이제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요즘 NFT 시장에서 화두예요. 핫한 NFT 프로젝트인데 여기도 해킹을 당했어요. 30억 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예. 하고 지난 16일에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 NFT 프로젝트인 음. 메타콩즈도 관리자 계정 정보가 탈취를 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NFT 피해 사례를 보면 어쨌든 NFT를 팔려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디스코드라든지 SNS 계정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여기 관리자 비밀번호가 또 운영상 비밀번호랑 또 유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되게 간단한 해킹인데 그러니까 북한 해커가 간단한 해킹 방식부터 어려운 해킹까지 모든 거를 다 속속들이 꿰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해킹 피해를 막으려면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예. 사실 NFT나 장기 보유 코인을 되도록 하드웨어 지갑에 넣는 게 좋아요. 이게 계속 거듭된 한국인터넷진흥원 지금 우리나라 과기부 산하에 있는 보안을 총괄하는 정책 네. 기구인데 여기서도 계속 하드웨어 지갑을 쓰시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귀찮을 텐데 하드웨어 지갑은 인터넷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 지갑에 정말 그 마치 USB처럼 생긴 그렇죠. 그런 데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면 해킹을 당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예. 하드웨어 지갑에다가 장기 보유 코인이나 NFT를 넣는 것이 좋고 예. 또는 이제 프라이빗 키를 클라우드나 핸드폰 메모장 또는 이메일에 저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니까 그리고 어려우니까 뭐 이게 매일 복잡하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카피해가지고 어디다 쫙 저장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저희가 뭐 암기하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예.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제 종이 공책에다가 음. 직접 자필로 써서 이거를 방에 포스트잇으로 붙여 아, 놓으면 예. 이게 되게 아날로그 방식인데 음. 그러면 사실 제 방에 들어와서 그 포스트잇을 떼가지 않는 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 생각보다 되게 쉽게 털립니다. 피싱이라는 수법을 통해서 예.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 특히 이제 카메라로 가끔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거 찍어 놓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거 다 들여다봐요 해커가. 그 이 비밀번호 갖고 인스타그램이나 소셜 계정 들어가서 NFT 털리고 그러는 거라. 또 이제 구글도 크롬 쓰실 때 저희가 네. 보통 귀찮으니까 자동 비밀번호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롬은 정말 업데이트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브라우저죠. 네. 예. 그래서 이번에 4월 초에 구글도 이번 NFT 해킹 사건이 계속 비일비재하니까 음. 이거에 관련된 플러그인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어요. 음. 근데도 여전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찮아서. 그러니까 정말 구글 크롬 업데이트는 네. 자주자주 하자. 보안에 좀 신경을 많이 좀 네.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할 때. 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김정은 핵개발 자금은 코인? 뭐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안철수 코인 나올까?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게 두 번째 주제랑 사실은 연결되는 건데 네. 좀 제목을 좀 일부러 좀 이렇게 안철수 코인 나올까 이렇게 달긴 달았는데 결론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네. 최대 주주이자 음. 창업한 회사인 국내 대표 보안회사 안랩이 안랩. 네, 예. 안랩이 이제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었다. 음. 이제 이게 이제 이 제목에 이제 함의하는 거고요. 예.
사실 이제 NFT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넷 기업이나 게임사 유통 기업들 이벤트 성격으로 주로 유통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보안 업체가 직접 코인 시장에 뛰어든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타트업 정도 규모에서는 많았는데 음. 우리나라 보안 회사는 이제 대부분 이제 관제 보안이라 그래서 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물리 보안, 그러니까 도둑이 정말 들어오지 않도록 뭐 세콤, S1 이렇게 그 집에 보안 장치, 네. 가게에다 이제 금고 지키는 이런 이제 물리 보안이 있고 또 하나는 컴퓨터 보안, 음. 사이버 보안 이렇게 두 가지 보안 축이 있는데 사이버 보안 업체들은 대부분 큰 돈을 못 벌었어요. 이게 돈도 많이 안 되고 왜냐면 이제 털리지 않으면 기본이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킹을 당해야 이제 인지를 하는 경우가 아, 예. 있어서 약간 사후 규제에 음. 가깝고 정부 정책도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돈이 안 됐는데 이 웹3 코인 이쪽 시장이 확 이제 화두가 되면서 안랩이 우리도 이쪽으로 한번 돈을 벌어자.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시장이 열리니 보안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라고 싶어서 뛰어들었어요. 사실은 2018년에 카카오 블록체인 클레이튼이 출범할 때 안랩도 이쪽에 이제 그 멤버로 들어왔었어요. 예. 거버넌스 카운슬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해 왔던 건 맞는데 이번에 직접적으로 발표를 하고 우리가 코인 시장의 보안을 책임지겠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안랩 블록체인 컴퍼니라는 회사인데 이름도 지금 대놓고 블록체인 컴퍼니 그렇죠. 이렇게 만들었네요. 이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예. 안랩 현 대표님이 이 회사 대표를 또 겸직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안랩 현 경영진이 이제 총력을 음. 다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 넷마블의 블록체인 사업에도 안랩이 이제 합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랩이 뭐 카카오, 넷마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하고 있는 대기업에 다 손을 뻗어가면서 너희들이 열심히 사업을 해. 해커는 해커는 보안 쪽으로 보안 쪽으로만. 특화해가지고 좀 네.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네요. 보안은 우리가 지켜줄게. 음. 그래서 어떻게 보안을 하려고 하나 봤더니 먼저 디지털 자산의 보관, 관리, 거래를 지원하는 지갑을 안랩이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넷마블도 이제 별개로 이제 뭐 코인 거래소도 준비하고 있고 P2E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결국 코인을 이용자가 보관하려면 계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카톡처럼 이 계정을 만드는 거는 넷마블이 할 수 있는데 계정의 보안을 하는 건 어쨌든 넷마블 안에서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이거를 이제 안랩이 이제 전문 기업인 그렇죠. 안랩이 해보겠다. 뭐 이런 위탁을 얘기네요. 하면 안랩이 해주겠다. 아마 이게 또 중앙화에 익숙해진 대중들한테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너무 원시적이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갑 서비스를 안랩 직접 만들어주면 이용자들이 어렵게 우리가 뭐 아까 포스트잇 그렇게 방에다가 붙이고 예. 이런 것도 아마 안랩이 굉장히 이용자 친화적으로 그렇게 뭐 포스트잇 쓰지 않고 이름 길지 않게끔 이거를 더 압축해서 요약을 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하드웨어 직업도 싼 가격에 또는 안랩이 또 V3라는 모바일 백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마 V3와 연계를 해서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V3는 대부분 이 모바일 백신 같은 경우는 제조사에게 탑재되어 있는 선탑재 형태로 그렇죠. 운영이 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별도로 이용자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제조사가 돈을 대신 내는 이제 방식인데 아마 웹3 같은 경우는 B2C 서비스들도 니즈가 있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도 아마 안랩이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보안 레벨이 다 있을 그렇죠. 테니까 내가 좀 더 깊은 보안을 원한다 그러면 그렇죠. 뭔가 또 돈을 더 내고 이용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 또 하나는 이제 DID라 그래서 예. 신원 인증 기술인데 네. 뭐 우리가 요즘은 그 굉장히 많은 공과금들을 모바일 서비스에서 대신 내기도 하고 또 경력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하는 걸 이제 DID라고 하는데 네. 이쪽의 솔루션도 직접 개발하겠다고 해요. 음. 그러면 안랩은 B2C와 B2B를 다 하게 되는 거죠. B2B 아마 이쪽에 입점사는 뭐 넷마블이나 네이버나 카카오가 될 거고 뭐 B2C로는 뭐 NFT를 직접 사고 파는 이용자들 또는 외국의 코인 거래소에 직접 코인을 사고 팔아서 하드웨어 지갑으로 옮기려고 하는 수요들 네. 이쪽까지도 다 안랩이 잡아보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아서 특히 또 이게 차기 정부에서 코인에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소수점 거래라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도 예. 소수점으로 사고 파는 그런 서비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차기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코인 서비스가 나올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안랩이 뭐 여러 가지 보안 서비스를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지불되는 걸 코인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아마 음. 보안 생태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코인도 별도로 발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러면 안랩이 B2C나 B2B에서 돈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라 안랩의 보안 서비스를 소비하면 이거를 코인으로 지불을 하는 또 안랩은 이 코인을 갖고 또 다른 보안 서비스도 연계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름의 이용자 풀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보안이 되게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안 기업은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아요. 우리나라 보안 기업의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 1조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네. 블록체인을 통해서 안랩이 보안 시장의 어떤 새로운 리밸런싱을 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보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네. 준비해보고 공부를 해봐야 된다 예.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쪽도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이제 오늘 얘기를 쭉 해봤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는데 저희 마무리 인사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네, 요즘 뭐 그 미국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코인 시장이 좋진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5천만 원에서 조금의 미동도 보이지 음.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자산의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또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주제들 보면 다 어떤 그 코인 산업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또 다가오는 불장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마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5시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코인 시장의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IT 전문 미디어 테크엠의 이수호 부사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